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성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지난해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 인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해법 가운데 하나인 정년 연장 논의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인가요? 수치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재 3,700만 명 수준인 생산 인구가 20년 뒤에는 2,800만 명대까지 줄어든다는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 인구가 줄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 동력을 잃고 또 노인 부양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노동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는 지난해 21.8명에서 2070년에는 100.6명으로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노인 부양 부담이 5배로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구 자연 감소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면 정년 연장이 대안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데 이 논의가 왜 진척이 없는 건가요? 반대하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강하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기업과 청년층이 부정적입니다. 우선 기업의 입장을 보면요.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9월부터 석 달 동안 5인 이상 기업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8%가 정년 연장이 부담이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좀 보면요.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에서는 71%로 이 부정적인 기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연차가 쌓이면 같이 올라가는 게 있죠. 연봉이 오르죠. 그렇죠. 돈 문제입니다. 이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가장 큰 문제로 바로 인건비를 꼽았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조직 내에 인사가 적체된다, 이런 답변들도 있었는데요. 기업들은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 확대와 인건비 지원, 또 근로계약 다양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청년들은 왜 여기에 반대를 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자리 문제가 아닐까 싶은 조심스러운 예상들을 아마 하실 텐데. 신규 일자리 줄어드는 부분이요? 맞습니다. 정년 연장이 이 청년 고용을 줄인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던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1%가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39.9%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고령층 취업자가 1%포인트 증가할수록 청년층 비중이 0.8%포인트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청년 일자리와 노년들의 일자리는 이게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히려 일자리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있습니다. 아니, 정년 연장이 왜 고용 양극화와 연결이 되는 거죠? 전문가들 얘기를 좀 제가 전해드리면요. 괜찮은 일자리인 공공부문과 또 대기업 정규직에 이게 집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2020년 6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1.6%에 불과했고 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년제 운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보고 싶어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의 경우에는 2005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런 만큼 올 들어서 정년 퇴직하는 나이를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보장하도록 법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고령 직원들은 65세 또는 70세 정년을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혹은 개인 사업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었다면 이걸 또 회사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참 좋은 제도네요.
그러게요. 정년 연장이 해외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좀 있습니까?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영국을 보면요. 네. 나이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서 아예 정년 자체가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불과 4년 뒤면 초고령 사회를 진입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정년 연장 논의 더는 미룰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은퇴를 언제 하느냐 봤더니 네. 72.3세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43.8%입니다. 이건 역시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이 자랑스럽지 못한 이런 기록들은 고령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정년이 연장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 몇몇 기업의 노동자들은 이런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찬반이 있기 때문에 갈등은 있겠지만 논의는 시작해야 될 시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정부에서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간담회와 연구 포럼 등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지난 7월 이미 경사노위 연구회를 통해서 고령자 고용과 임금 체계 개편 방안 논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한 컷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건강검진 좀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암 검진도 그렇고 국가 건강검진 아예 못 받았거나 계획도 못 잡으신 분들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연말인데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국가 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연말이라서 검진 몰리는 것도 있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의료기관 업무가 늘어난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러면 검진을 연기하려면 제가 어디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저한테 얘기하신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검진을 연기하려면 2년마다 검진을 받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요. 1년 주기로 검진을 받는 비사무직 근로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년 6월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근로자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 건강진단 기한도 연장이 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만 검진을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이 점 꼭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셔서 6월까지 건강검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령 인력의 직무 능력은 활용하면서도 청년 채용도 가능한 고용 대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까지 줄여주는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